시어머니 거짓말 때문에 빡쳐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없는 말 지어내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을 본인 편한 쪽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만 하는 거라면 그냥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답이 없다 판단했습니다. 해서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 결혼 5년 차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60대인데 남아 선호사상에 찌들다 못해 남편이 거의 종교인 분입니다. 요즘 60대 어른들 딸 아들 차별 안 한다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직 그런 정서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이혼하시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고생을 많이 하셨다 들었거든요. 홀 시어머니라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지만 멀리 사시니 큰 문제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네요. 저희 시댁에는 결혼 안 한 시누이 2명이 있는데 현재 시누이 둘 다 시어머니를 손절한 상태입니다. 명절에는 항상 저희 부부보다 먼저 와서 일손을 돕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을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 형님들은 왜 안 오시냐 물었더니 둘 다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둘러대시더군요. 당시 뭔가 이상하다 느끼긴 했었지만 남편도 바쁘다고 들었다 했었기에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누들이 안 오고부터 제사도 없어져서 크게 힘든 일이 없어 그냥 넘겼었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빠서 못 올 분들이 절대 아니다 싶더라고요. 해서 못 만난 첫 명절에 안부차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셨고 한 분은 그냥 하트만 눌러주셨습니다. 제 전화도 안 받으셨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듯 했습니다. 절대 바쁘다는 이유로 안 올 리가 없는 게 신우들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면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죽고 싶다는 등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우들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리고 남편이 한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어서 무조건 시키는 건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오지 않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걸 그냥 넘어갈 어머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던 결혼 초기에는 형님들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왜 저렇게 어른을 속상하게 만드나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남편한테까지 일이 넘어오게 만드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남편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톡을 보내시는 시어머님 모습을 계속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형님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불안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결혼 초에 신우들이 어머님을 많이 힘들게 했다 들었습니다. 특히 큰 신우가 많이 힘들게 해서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고생을 더 하셨다고 들었었죠. 근데 이것도 말을 안 해줘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신우가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말을 안 듣고 말썽도 많이 부렸다고 거의 전과자 취급하듯 말하기에 그냥 카드빚이나 남자 문제인가 하는 생각만 했었네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에 오랜만에 와서 바닥 좀 닦으라고 시켰는데 그거 하나 안 해주고 가서 내가 닦았더니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났다. 빨리 좀 걷으라고 시켰더니 속옷을 안 걷어와서 내가 다시 나가서 걷다가 넘어졌다. 내 생일인데 한 달 전부터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안 물어보고 일주일 전에야 전화로 물어봤다. 이런 거였습니다. 신우들의 손절 이유도 아마 어머님의 이런 행동들에 지쳐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난 추석에도 시댁에 갔었는데 여전히 시누이들은 볼 수 없었고
그날 있었던 일들로 인해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이 백화점에 가자 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잔다고 안 따라왔고요. 근데 백화점에 갔더니 본인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다 말하며 저에게 이것저것 골라서 입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원피스 하나를 집어드시더니 저한테 어울린다고 제 돈으로 사라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원래 원피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었고요. 살면서 절대 입을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그걸 굳이 제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집에 오는 내내 표정이 안 좋으셨고 저녁 내내 삐져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다가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전화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난 후 남편 놈이 엄마가 너한테 어울리는 원피스를 골라줬어? 하고 물어봤거든요. 해서 골라는 주셨는데 원래 원피스를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않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가 예쁘다 싶었으니 골라준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좀 황당해서 내가 원피스 입는 거 본 적 있어? 없잖아. 안 입는 스타일을 왜 굳이 사야 해? 하고 말했더니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이러더라고요. 해서 그런 말 한 적 없고 나한테 직접 사라고 하셨다 말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대충 정리해보자면 시어머니가 제 생각해서 예쁜 옷을 골라줬고 입으면 예쁘겠다 싶어 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계산은 본인이 해주려고 했다는 거였죠. 한마디로 저는 며느리를 챙기려는 어머님의 마음도 몰라주는 천하의 나쁜 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계산하신다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커피도 전부 제가 다 샀었고요. 근데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제가 원피스를 입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 엄마가 옷을 못 고르지 않는다는 말부터 시작해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 사달을 만드냐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리는 게 아깝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아까우니 한 잔만 사라고 말할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래놓고선 남편한테 하나로 나눠 먹었다고 서러운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첫 한 입만 제가 먹고 혼자 다 드셔놓고 저러시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끝에 몇 모금 남은 컵을 저한테 주시면서 야, 남은 거 먹으면 오래 산단다. 젊은 네가 먹어.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보기만 하다 직접 이런 일을 겪고 나니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신우들이 없으니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우들이 손절친 것도 제가 이유라는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이 마지막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다투다가 현재는 이혼하자 통보한 상태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엄마 말이 다 맞다. 하고 주장하더니 이혼하자는 제 말에 중재를 잘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간 형님들께 전화로 호통치던 모습이 떠올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 시모도 시누이도 그런 사람들인데 저만 연 끊고 안 가는 걸로 해서 6년째 안 가는 중입니다. 제가 그 판에서 빠지니 남편 혼자 정신병자인 엄마와 누나를 상대하게 되었고요. 결국 앞뒤가 다른 걸 겪으면서 몸으로 깨닫더군요.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님만 시모 안 보고 살겠다 해보세요. 저도 나만 안 보고 살던가 아님 이혼하자 했었거든요.
두 번째, 저는 그래서 여우짓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퇴근하고 남편이 있을 때만 스피커폰으로 남편 없는 척하고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앞에서는 착한 척 하시던 분이 저한테 막 따지고 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일부러 죄송해요 하면서 내내거렸고요. 원래는 할 말 적당히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왜 듣고만 있냐며 할 말은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훌쩍거리며 그러다가 또 저번처럼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울었더니 앞으로 전화 받지 말라더군요. 실체를 보여줘야 합니다. 저도 남편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말하는 거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저 사건 이후로 우리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로 바뀌면서 편해졌습니다. 세 번째, 입으로만 효도하는 남편놈이네요. 백화점 가는데 지는 잔다고 님만 보내놓고 마누라 말은 믿지도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결혼 생활을 하겠어요. 애 없으면 이혼하면 됩니다. 그냥 아들 혼자 어머니 수발 편하게 들게 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 남편도 대충 거짓말인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내한테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가 불쌍해서 그거 못 속아드리겠나 이런 심보일 겁니다. 아마 녹음 증거를 들이대도 쓴이를 무서운 여자 혹은 엄마가 오죽하면 거짓말을 했겠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하고 눈막, 귀막 할 게 뻔합니다. 그냥 애 없을 때 끝내세요. 다섯 번째, 저 경험자입니다. 녹음하세요. 꼭이요. 당장 이혼하지 마시고 녹음본 몇 개 들고 하세요. 저거 진짜 사람 돌게 만들어요. 나한테 하는 말과 행동을 남편에게 묘하게 다르게 얘기해서 쓰레기로 만들거든요. 그래도 쓴이는 남편이 중재해준다고 하네요. 저는 우리 엄마 그럴 사람 아니다 시전을 몇 년간 시달리다 녹취 증거 들고 소송했습니다. 시무랑 영 끊지 않는 이상 저 버릇 절대 못 고쳐요. 정신병이라 그런 적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모든 만남은 꼭 녹음하시고 이혼 소송으로 가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